진행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25년 국회직 8급 5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문제가 꽤 어렵습니다. 특히 법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건 아마 아실 텐데, 그러기에도 조금 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한번 저랑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어디를 좀 기억해줘야 할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기억부터 가봅시다.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 소속의 정책 지원관이 있죠. 그 정책 지원관의 범위, 제가 얘기했지만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다. 여기 맞는 선지가 됩니다. 2번입니다. 제가 지방의회 전문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그들은 주로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위원회를 통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전문위원들의 현재 인사상의 위치를 보자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들의 임용 자체는 위원회 소속으로 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의회 사무기구 소속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의회 사무기구의 소속, 사무기구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소속 위원장의 지위를 받는 게 아니라 의회 사무기구장의 지원을 받고 지위를 받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 공무원이다.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니은 그들이 어디 소속이고 누구의 지위를 받는지 굳이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유의해서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게 국회직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현재 의회에 있는 여러 공직에 관련된 그러한 공무원들의 위치들을 보는 것들 이걸 문제에서 좀 상세하게 출제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귿은 아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모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했죠. 근데 지방의회 전문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하게 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디귿 틀렸습니다. 자, 시도의 경우 전문위원들은 4급에서 5급,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라고 내용 나와 있죠. 네, 지금 보시는 요 리을에 대한 선지 내용은 맞는 선지인데요. 뭐 굳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들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서 요거는 일단 맞는 선지지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행정직, 일반행정직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기억선지, 맞는 선지, 그 다음 디귿 선지, 틀린 선지 이 두 가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 2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하지만 기억, 디귿 중심으로만 봐주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6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맥클리랜드부터 나와 있죠.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개인의 욕구 중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 권력, 친교 등의 욕구로 분류를 합니다. 맞습니다. 엘더퍼의 ER주의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허츠버그는 욕구 충족 2개 요인 이론을 설명하면서 동기부여에 관련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위생 요인, 하나는 동기 요인 이렇게 제시를 하죠. 맞습니다. 자, 리커트의 관리체제 이론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요 뒤에 거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관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의 정도 이걸 통해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애덤스 이론이죠. 리커트의 관리체제 이론은 실제 관리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하들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이 관리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했던 이론인데 해설지에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관리체제 이론까지 보실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덤스에 대한 내용만 충분히 알고 있어도 문제가 틀렸다는 건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매슬로우는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전 단계의 욕구는 더 이상 욕구, 동기부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 욕구가 나타나야 새로운 동기 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5번,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6번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이고요. 자, 우리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임은
중징계가 아니죠. 징계가 아닙니다. 중징계 하나로 한 계급 아래로 이동하는 것. 이거는 강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딱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2번입니다. 전보는 동일한 직급에서 직위만 바꾸는 거예요. 자, 전입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들 사이에 인사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겸임은 직위 및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수평적인 임용 방법입니다. 전직은 직렬을 바꾸죠. 상이한 직렬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상이한 직렬에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현재 수평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5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7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자, 우리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신공공 관리론, 신공공 서비스 이론 두 가지의 비교에 대한 설명. 신공공 관리론은 방향 잡기,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노적기, 방향 잡기 구분하지 않습니다. serving, 공사를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신공공 관리론은 공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가 경제학적 느낌의 공익이니까요. 공익을 딱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합했어요. 그러면 그거의 총합, 사익 플러스 사익을 했어. 그거의 총합, 이게 공익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 결과, 이게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 설명했던 공익이기 때문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합리성. 신공공 관리론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은요. 경제적인 합리성이고요. 신공공 서비스 이론 기억하세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여기서의 합리성을 우리는 전략적 합리성이라는 NPS, 신공공 서비스 이론의 합리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아마 이 표현들은 조금 낯서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적 사고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리얼입니다. 책임성이요. 네, 신공공 관리론은 시장에 대한 책임이고요. 신공공 서비스론은 그 책임이 굉장히 다양한 책임, 시민에 대한 책임, 법에 대한 책임, 조직에 대한 책임, 책임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위계적인 책임이라는 건 관료제, 보통 상명 하달의 그런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타나게 되는 관료제의 책임성을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계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을 거고요. 자, 공무원이 반응을 보여야 하는 대상은 신공공관리로는 고객, 신공공서비스로는 시민. 그래서 미음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4번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MPM, MPS에 대한 정리까지 해서 선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7번, 8번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5번하고 6번은 제가 골라드린 내용들 중심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5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6번에 내 전체적인 내용 다 보되 리커트 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적당하게 내용을 보면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만납시다. 안녕.